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 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 행복한 그와 함께하는 일상의 응원 이야기. 서두에 당신의 하루가 힘들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정말로 즐기면서 하는 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떠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그 말이 나오지 않나요? 출근길은 길고 하는 일은 어제와 똑같고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이런 상태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척 말고 괜찮은 척 말고 있는 그대로 힘든 당신이 꼭 읽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진실 반복되는 일에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 약함이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루함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권태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에 지친다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는 망가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찰해 볼 점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반복을 반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그저 그것이 일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맞나? 이대로 괜찮나? 내 인생 이게 끝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다음 단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지루함은 당신의 인생이 멈춰버렸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방향을 바꾸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현재의 일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누가 해도 되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지. 이런 일 하는 내가 뭐 대단하겠어. 나는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네.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착각입니다. 일은 도구일 뿐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특정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신이 그 일 수준의 사람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지금의 자리 당신의 한계, 이 공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상황을 살아내는 당신의 능력, 책임감, 인내력,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현재 맡은 역할의 단순함은 당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고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인식,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서 그렇지 버틴다는 건 진짜 능력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를 끝내는 것, 이건 약한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힘들면 그만둬. 하고 싶은 일 해. 너 자신을 사랑해. 말은 정말 쉽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명이 공감을 누르고 댓글로 응원을 남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게를 안고도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함의 다른 형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멋있게 사는 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버텨야 하나? 하지만 내일은 또 일어나 버팁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버틴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고 그 능력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관찰, 지루한 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착각합니다. 특별해야 의미가 있다. 성취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눈에 띄어야 잘 사는 거다. 이 생각들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알고 있나요?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SNS를 보면 누군가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고 누군가는 놀라운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화려한 순간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도
당신의 인생도 대부분은 조용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 조용한 날들이 쌓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당신의 반복된 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당신의 내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자에 모래를 담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음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자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바로 견고함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그것입니다. 이 시기를 견디어낸 사람만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큰 도전이 오더라도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더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 정도쯤은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반복이 당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분, 지금 일이 싫다고 해서 인생이 싫은 건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싫은 것은 아주 정상입니다. 정말로 정상입니다. 이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면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다. 이것은 인지적 왜곡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게 재앙화 카타스트로파이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마치 미래에 확정된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한 챕터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은 프롤로그일 수도 있고 연습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긴 이야기의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처음부터 흥미진진할 리 없습니다. 설정이 깔리고 캐릭터가 소개되고 어느 정도 지루한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클라이맥스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같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고요. 여섯 번째, 전략 방향이 안 보일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래.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맞나? 이런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은 비교에서 옵니다. 비교가 가져오는 조급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깊이 없는 선택은 깊이 없는 결과를 만들고 그것은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차라리 지금은 천천히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일이 나를 완전히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유지시키는가? 만약 이 일이 당신을 완전히 소모시킨다면, 즉 에너지를 빼앗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있어서 당신을 어느 정도 유지시킨다면 좀 더 참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일을 하며 배우는 게 정말 영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을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성과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책임감, 인내력, 문제 해결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학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직업인가 상태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직업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특정 상태의 안정, 자유, 인정, 성취감을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해답이 달라집니다. 답은 천천히 나옵니다.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망가지는 사람보다 천천히 고민해서 오래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생을 재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가도 잘못된 방향이면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면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속력을 줄이세요. 그 대신 조용히 명확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답들이 쌓여서 당신의 방향을 만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정에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오늘은 성공이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끝냈다면 당신은 오늘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입니다. 이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을 거대한 것들로만 정의합니다. 큰 성과, 눈부신 결과, 눈에 띄는 변화,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가요? 대부분의 성공은 작은 것들의 축적입니다. 대단한 성과 없어도 된다. 눈부신 결과 없어도 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그게 바로 기적 같은 안정입니다. 지금은 잘 살아야지보다 망가지지 말자가 목표여도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멋진 목표입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현명한 목표입니다.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은 생존하는 것이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업적이다 라고요. 당신이 오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잤습니까? 그러면 성공입니다. 당신이 오늘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공입니다. 당신이 내일이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잤지만 여전히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면 성공입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당신을 만듭니다. 한 번의 큰 성공보다 매일의 작은 성공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합니다. 8번째 약속, 언젠가 이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이미 느껴본 것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가 나를 만든 시간이었구나. 그때 안 무너져서 지금 내가 있네. 그때 나는 정말 강했다. 지금은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현재 진행형의 고통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들은 흔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도 어쩌면 미래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선물입니다. 9번째 확신, 지금의 당신은 헛되이 살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현재의 일과 당신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지 마세요. 그것은 두 가지를 모두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도 당신의 능력도 훨씬 크고 깊습니다. 지금의 반복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열기 전까지 머무는 대기실일 뿐입니다. 이 대기실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준비하고 배우고 강해집니다. 조금 지쳐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웃으면서 말하지 못해도 속으로 울면서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유효합니다. 그 지침, 그 피로, 그 의문,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그 채널에서, 이 글은 행복한 그 채널에서 당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당신도 분명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의 어둠은 다음 빛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것을요. 행복한 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일 당신의 마음을 응원하는 글들과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버팀이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살아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해요. 행복한 그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이야기,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는 더 깊은 이야기들. 당신의 감정은 신호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루함, 권태, 불안감 같은 것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나침반이라고요. 불편한 감정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큰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변화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낯선 카페 방문하기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 일과 저 사람의 일, 내 나이와 저 사람의 성취, 내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만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보이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당신이 모르는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연민의 힘.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개념 중 하나가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지금 당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힘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그것도 정상이다. 나는 노력하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 판단이 아닌 자기 연민 말입니다. 희망이 필요한 이유. 혹시 당신은 희망이 부족해 보이나요? 미래가 어두워 보이나요? 그것도 정상입니다. 현재가 힘들면 미래도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희망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희망을 느끼지 못해도 어제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팀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그들도 일이 끝나고 피로에 지칩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맞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오늘의 작은 목표 세우기. 내일은 무엇을 위해 일어날까요?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친구에게 연락하기, 영화 한 편 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줍니다. 감정 기록하기. 매일 저녁 오늘의 감정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별도의 일기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휴대폰의 메모장에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오늘은 힘들었다. 오늘은 조금 낫다. 오늘은 무언가를 배웠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서 이 기록들을 다시 읽으면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신체 건강 돌보기. 당신의 마음이 지칠 때 신체는 더욱더 돌봐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간단한 운동,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의 헬스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10분의 산책도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답변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의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 당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힘들겠지만 때로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행복한 그 채널에서는 매일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작은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싶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